오늘은 여러분들 찾기 참 잠수인데 채트 3에 가셔서 자, 한번 또 열어볼까요? 그 02-1 데이터 검색 1을 여시면 되는데요. 바탕화면에 있죠? 02-1 데이터 검색 1. 자, 우선 여러분들 찾기 참 잠수 중에서 브로그부터 들어갈 건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과 여러분들 H로그가 있거든요. 뭐 시험에 물론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랜덤입니다. 근데 중요한 함수예요, 사실은. 브이로그과 회사에서 많이 쓰는 함수죠. H북업. 자, 일단은 이 두 함수는 항상 다른 시트에 참조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회하는 거. 특정,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조회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브이로그업은, 열 조회 함수고요. H로그업은 행조회 함수. 근데 우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열은 여러분들, 열은 세로거든요. 표가 세로로 데이터 성격 같으면 브이로그업 함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룩업은 행으로 같을 때 쓰는 거예요. 행은 가로거든요. 그래서 표를 잠시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 시험 결과라는 시트, 여기서 과목 코드에 대한, 요게, 지금 보니까 과목 코드 워크시트죠. 과목 코드 워크시트 보시면 앞에, 일단 표를 먼저 보시면, 표가 지금 세로로 갔거든요. 데이터 성격이. 여러분들 B열에는 학과 코드, C열에는 학 과목명, D열에는 교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세로 같아요. 세로가 열입니다. 그래서 열 조회 함수가 V로그업인데 V는 로그업은 위에서 쳐다보니까 조회하다 뜻입니다. 그 V가 들어가면 세로니까 열이니까요. 이곳은 영에서 vertical 세로란 뜻이고요. 반대로 표가 이렇게 배치 안 돼 있고 여러분들 이건 아니고 이하를 배치 구조를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해볼까요? 이것은 필터 기능을 좀 없애고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 표가 기능 복사를 하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필터 기능 좀 배치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배치 안 돼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건 해놓았거든요. 가로로 이렇게. 이런 구조면 H로고를 써요. 특정 행을 줘야 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로 갔죠. 그래서 브이로그. 행은 여러분들 가로니까 호리젠탈 약자거든요. 가로. 수평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H로그, V로그 쓰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책 보면 과목 코드 워크시트에서 학과 코드에 따른 를 볼까요? 학과 코드에 따라서 과목명하고 교수를 조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식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브이로그업은 열조의 함수인데 여러분들 찾을 값
표범위, 열번호, 옵션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찾을 값은 뭐냐면 참조표에서 일렬인 천년을 보고 원본표에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목 코시트는 여러분들 과목명하고 교수는요 2열과 3열입니다. 무조건 1열이거든요. 1열의 데이터는 줘야 될 열이 아닙니다. 찾을 값이 있는 데이터야. 그리고 조회는 2열부터 가능해요. 2열, 3열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학과 코드를 이 표가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거 갖고 온나 이겁니다. 이거 조회하려면. 그러면 원본에서 시험 결과에서 학과 코드가 여기 있죠. 그럼 야가 찾을 값이에요. 그럼 야를 찍어주면 과목명은 어디 가서 조회할 거냐면 여기서 조회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찾을 값은 학과 코드 B2로 찍는다면 이제 두 번째 공식이 여러분들 표 범위로 가야 됩니다. 야가 1년에 가서 찾을 범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거기 참조표 범위. 야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는 식을 여기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밑으로 자동 체결을 쭉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소는 물론 찾을 값 주소는 바뀌면서 표에 가서 줘야 되겠지만은 과목명은 여러분들 뭐를 줘야겠죠? 근데 표 범위가 여러분들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면 사실 요까지만 잡으면 돼. 표 범위 잡을 때. 제목해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표 범위인데 이하가 만약에 고정을 안 시키면 다음 이 주소에서는 야가 밀려요. 이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계속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았을 때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동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목명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목명은 이 표에서 약 1열이고 약 2열이니까 2열에 과목명이 있죠. 그러면 열 번호 2를 넣어주면 엑셀이 B2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이 두 번째로 이동해라고 명령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1열이니까 같은 행위는 1로 갑니다. 엑셀이. 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럼 B2 학과 코드는 과목명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까? 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열번. 차음조표에서 조회할 값이 있는 열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그 열번호가 이 표에서는 몇 번째이냐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아닙니까? 요소 찾아서 갖고 올 때는 열에 있는 데들 갖고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션인데요. 옵션은 여러분들 0 또는 펄스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0은 펄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 왜 넣느냐? 찾을 값이 대충 찾지 말고 1열에 가서 B2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0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0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B2에 B2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같은 행에 있는 1로 가서 야를 조에서 갖고 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셀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나시고 브이로그 VL만 치봅니다. 브이로그 더블 클릭. 찾을 값은 학과 코드. 왜 골뱅이에 찍히느냐? 요 기능이 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표 기능은 주소 첫 번째 데이터 수 찍으면 골뱅이 학과 코드라는 요 이름으로 이 필드명으로 찍혀요. 원래는 뒷칠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원래 찍히는 형태니까 그대로 이 주소라 보면 돼요. 요 말, 요 학과 코드 주소. 콤마. 표 범위는 여러분들 과목 코드 시트로 가서 노란색 범위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야가 표 범위. 근데 야는 왜 갑자기 또 과목 코드가 나왔는 얘기죠? 아, 표로 만들면 참조로 이 표 이름이 정의돼 있어 그래요. 그러면 과목 코드 이름으로 이 범위가 정의돼 있다 보니까 이 이름으로 지금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로 이름으로 정의돼 있다 보니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야가 표 범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합니까? 이름으로 정의하면 기본 주소 형식이 고정됩니다. 고정돼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러분들 요서 조회할 열은 2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열 번호 2.
옵션 값은 펄스 또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발로 닫고 치면 여러분들 막바로 표기는 또 자동차로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UI 설계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죠. 그 식은 요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요 내려오면 요거죠. 학과 코드 주소 찍었더만은 골뱅이 학과 코드는 표기능에서 처음 데이터 주소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 과목 코드는 왜 범위가 안 잡히고 이상한 이름으로 나오느냐? 야가 왜 그랬냐면 실체를 보여드리면요. 야가 여기 보면 과목 코드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B4부터 D9라는 범위가 여기 나와줘야 되는데 이름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정의는 잠시 수식 가면 제가 이름 걸자 가면요. 여기 가면 여러분 과목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 볼게요. 이것은 요것으로 지금 범위를 이름으로 정의된 거죠. 근데 절대 참조가 돼 있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면 고정된 주소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F4키 한번 누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고정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열 번호는 지금, 과목명의 열 번호는 2죠. 옵션과 위험을 넣는 이유는 정확히 일정값 찾기 위함.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잘 된 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N 눌리 가지고 셋 통화문서 쓰시고 요 데이터를 좀 쳐놓습니다. 제가 브이로그, H로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그래도 좀 설명드리고 표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 갑자기 뭐 골뱅이 나왔다 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요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조회해서 뭐 할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따로 표 1이라 할까요? 표 1. 표 1을 하시고 여러분들 요 표 1 밑에 야를 복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여러분 A8셀에 여러분 엔터를 칩니다. 1에 0 붙여넣기거든요. 그럼 A001은 음식이 짜장면, 짬뽕 해볼까요? 연습으로. 탕수육 이라 합시다. 그럼 내가 주문 코드가 어플로 시켜서 A001이라는 그러니까 시켰는데 짜장면이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서에 여러분들 주문 코드, 음식 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표는 여러분들 세로로 갔죠. 그죠? 열. 이건 브이로그로 써야 돼요. 이 코드에 대한 주문 음식을 표에서 줘야 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가 한 게 있고 복사해서 D1셀에 엔터 갖다 붙이고 옆에 표 2하고 그럼 여야를 여러분들 표 2는 D7셀에 제가 입력한 거고 그리고 야를 복사를 먼저 하고 갖다 붙이지 말고 D8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 구조를 좀 바꿀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눌려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눌리셔가지고 행렬 바꿈을 잠시 하겠습니다. 행렬 바꿈 확인. 그러면 배치가 되죠. 그러면 이 표일을 사용해서 AR을 구할 거고 이 표는 표1을 써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하실 때 표 1을 쓴다면 H로그 못 쓰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세로로 갔죠. V로그 열로 갔잖아요. 그러면 1열에 있는 주문 코드를 알아야지만 야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원본에서 야 아닙니까? 야가 찾을 거. 표 범위는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야가 표 범위. 그리고 제목핵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뭐냐는 밑으로 자동 치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았을 경우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바뀌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고정 안 할래요. 밀리니까. 에라 뜨겠죠, 그러면. 한번 고정 안 하고 해보면, 고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음에 요 셀에서 내가 밀리거든, 이런 식으로. 그거 이렇게 밀린다, 소리죠. 에라가 뜨겠죠, 두 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뭐 간단한 이해 내용인데요. 그거 뭐 넣어하시고
브이로그. V1만 치면 나오죠? 더블 클릭. 찾을 값은 주문 코드 주소 찍고, 엄마. 표 범위는 표 1에서 A001부터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자동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콤마. 열 번호는 왜 있냐? 두 번째에 줘야 할 데이터가 있으니까 1열이거든요. 그 옵션 값은 정확히 이에 가서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0을 넣어주거나 펄스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뭐 0 넣어도 되고 펄스 넣어도 되고 그리고 갈로 닫고 있는데 치면 줘야 되겠죠. 짜장면 그리고 밑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잘 줘야 됩니다. 야, 왜 고정인지 아셔야 돼. 그게 불교거든요. 여기 이제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책 교재는 막바로 모스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개념 파악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골뱅이 대걸어 들어가고 막 이런 소스를 조금 배제하고 이거 이런 내용을 하게 넣어놓고 뒤에 뭐 추가 문제를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처음부터 막 골뱅이 찍히고 이러니까 갑자기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구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다 제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이 책에 제답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요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브이로그의 기본적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는 또 달라지네. 이 표는 세로로 같지 않잖아요. 가로로 보세요. 같고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가로가 행이거든요. 얘는 브이로그를 못 써요. 표 1을 참조해서 구할 때는. 그럼 이것을 제가 또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색깔을 이렇게. 여러분들 표 범위는 나중에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제목행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뭐냐는 행으로 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H 룩업인데 이제 두 번째 H 룩업 요거 보면 올라가서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요겁니다. 줄을 쫙 긋고 제가 이것을 한 개만 바꿀 건데요. 일단 H 룩업은 행조야. 행은 가로입니다. H 룩업. 그래서 행조의 함수거든요. 야는 행은 가로다라고 행, 가로. 그리고 야는 이제 열번호가 아니고 행번호가 되는 거죠. 행번호. 그러면 찾을 값은 참조표에서 첫 행배열을 보고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름 정의되어 있으면 요거 늘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그게 좀 안 돼 있는 소스를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번호가 아니고 행번호로 바뀌겠죠. 행번호는 참조표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옵션 값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찾을 값이 첫 행에 가서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한 옵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4개 인수가 들어가죠. 이 알 생략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우선 기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로 쓴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찾을 값은 첫 행에 보면 주문 코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주문 음식을 조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면하시고 H룩업을 쓰시면 되죠. HL만 치면 H룩업이 나오죠.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주문 코드 야가 찾을 값 어디 요 가서 줘야 돼요. 잠깐만. 자, 표 범위는 여러분들 제목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는 고정. 그 다음에 콤마. 행번호는 야가 무조건 일행이거든요. 우리는 이행의 데이터를 줘야 돼. 그죠? 그러면 행번호 2. 옵션 값은 찾을 값이 첫 행에 가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 찾기 위해서 0을 넣어줍니다. 발로 닫고 있는. 여기, 그래서 짜장면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요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뭐 처음이라서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H로고 V로고 개념을 정리해보고 야는 이게 그 테이블 기능이 들어가 있어. 첫 번째 주소를 찍으면 제가 너네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히지만 요거 밖에 나가서 찍으면 안에서 찍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찍혀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야는 그럼 또 다 적어볼까요? 이 특징이 있어요. 학과 코드를 다 적으면 표기로 들어간 것은 범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학과 코드를 다 잡았다. 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 표기는 특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주소를 찍어볼까요? 두 번째 찍었다면 제대로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만 이하가 나와요. 골뱅이, 첫 번째 필드입니다. 표기능이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D7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주소가. 그리고 야는 또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느냐? 범위 안 잡히고. 야는 또 요 안에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해놔서 그렇죠. 이 범위를 뭘로 정해놨어요? 미리 감옥 코드로 또 정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는 무조건 주소나 절대 참조가 돼버리거든요. 우리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10, 20, 30을 치고 이걸 내가 범위라고 이름을 여기 가서 범위라고 이름을 정했지 않습니까? 범위라고 치면 그래서 이름 정의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이 아가 절대 참조로 돼 있느냐 이거죠. 가보겠습니다. 범위랑 이름 정했던 거 보세요. 여기에 달러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으로 절대 참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굳이 F4키를 안 눌린 이유가 돼 있으니까. 땡겨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야는 이제 이런 것은 설명드렸고 옵션 값 0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는 요 한 개가 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 7셀에는 과목명을 보였어요. 담당 교수도 구하라 이거죠. 그럼 담당 교수는 뭐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열 번호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3이라고 바꾸면 끝이죠. 그럼 우리 또 뭐 연습도 할 겸 복습도 할 겸 또 한번 너네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담당 교수 이 F7셀에 가서 는 자 똑같이 브이로그업을 넣어주시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학과 코드를 왜 또 찍느냐? 학과 코드가 1년이 있으니까 1년은 찾을 값이 1년이거든요. 찍고. 야가 있어야지 줘야 돼. 잠깐만. 표범위는 마우스 딱 잡고요. 과목 코드 시트를 클릭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엑셀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정의되어 있으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찍히면 일단 이름 정의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여기서 우리는 몇 번째를 줘야 합니까? 세 번째. 교수가 세 번째를 있지 않습니까? 3년의 데이터를 줘야겠다 이거죠. 옵션 값은 콤마 0. 발로 닫고 엔터 치면 나옵니까? 표기도 자동식이 아니라 자동식 해줘요. 이거는 좀 약간 조금 편리함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윤서나 장하나인데 시기에 좀 안 나온대요 하는 분들은 요 시기죠. 내려와서 반대로 뭐가 바뀌냐면 야가 여러분들 담당 교수는 이제 요 열번호만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과목명은 두 번째이지만은 담당 교수는 열번호가 세 번째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브이로그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뭐 잘 나왔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H로고 161페이지. 자, 시험 결과 똑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L열, L. 여기 L, 평가인데요. 자, 이거는 이거 평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평가 기준표. 이 평가 기준표가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평가 기준표가 평가를 표시하시오. 어디 있죠?
자, 일단은 요 위에 있네요. 딴 시트 아니고 바로 위에 있었네. 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방금 0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브이로그를 쓸 때, 브이로그 쓸 때, 옵션 자리에 우리가 H도 마찬가지지만 옵션 자리에 0을 넣으면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H룩업도 똑같은데 0을 넣으면 첫 행이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는 건데 평균은 또 그런 데이터가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사이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60, 70, 80, 90 나오면 찾을 수 있어요. 0을 넣으면. 근데 여러분들 65가 나올 수도 있고 72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거기 이 숫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0을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버리면 됩니다. 생략 또는 true를 넣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들 요거죠. 옵션에 여러분들 생략 또는 to를 넣으면 근사값, 유사값,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이값. 사이값을 찾을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치한 값 못 찾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이값을 찾는데 생략 안 하고 0을 넣어버리면 못 찾는 거지. 정확히 일치한 값만 찾는 거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천열 배열이 참조로 무조건 그 함수면 뭐다 되면 생략하면 되겠네요. 뭐 0을 넣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야는 오름차순으로 배열돼 있어요. 사이값. 보시면 평균이 이 순서가 오름차순 아닙니까? 아까 안 배웠지만 작은 수부터 큰 수순이 오름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맞아요. 근데 얘가 랜덤으로 연 0, 연 70, 연 50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이값의 기준을 못 찾아요, 엑셀이. 어떤 이 변화된 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오름차순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생략 또는 true. 그러면 그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H룩업은 참조로 행조의 함수거든요. 공식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V룩가 달라진 건 행번호 바뀌고요. 나는 첫 행을 보고 찾을 값을 찾는다는 거. 그 다음에 행번호를 입력한다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평가. 그러면 문제 보면 평가를 표시할 건데 1년에는 뭡니까? 총점 아닙니까? 그럼 총점을 찾아라 이 원본에서 여기 있네요. 총점. 그죠? 야가 찾을 값 딱 찍어주고 야가 이제 우리한테 말하죠. 저 어디 가서 내 거 찾으면 됩니까? 그러면 야는 우리 표범위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요. 노란색 또 넣을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일행에 가서 찾는 거지. 그렇다고 표범위 잡아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찾을 값이 있는 이 범위만 잡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잡아줘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H로. 자,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여러분들 총점, 찍기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가?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바뀐 데 있죠. 그죠? 그러면 총점 필드명 그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 골뱅이 총점 나오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야가 찾을 값, 콤마. 표범위는 노란색 범위를 잡아주면 표범위. 야, 또 이름 정이 안 돼 있네, 그죠? F4키 한번 보죠. 보정이죠? 자동 채우기 때문에. 콤마. 요 소리는 몇 번째를 줘야 합니까? 몇 번째 행을 줘야 합니까? 1행, 2행이죠? 왜 행보는 인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수니까 2. 옵션 값 넣으면 안 됩니다. 발로 닫고, 엔터. 오, 잘 나오네요. B, D, B, D, F, F. 이상이 나오면 보정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절대 참조.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아까 이름 정의돼 있어가지고 안 하도 됐지만 지금 해줘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와서 평가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제가 추천하는 함수는 X로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야가 2021 버전부터 지원되는 함수. 2016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야는 인수가 3개밖에 없네. 찾을까? 콤마 범위 1, 범위 2. 자, 야는 어떤 함수냐면요. 범위 1은 찾을 값이 있는 범위고 범위 2는 줘야 할 값이 있는 범위. 따로따로 잡는 거죠. 야는 행렬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요렇게 찾을 값을 행방량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열방량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가 무조건 찾을 값이 1열이나 1행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이 찾을 범위 1이 찾을 값이 있는 범위가 여러분들 반드시 오름차순이 돼 있어요. 이런 약간의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없으면 이것도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정렬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돼. 움직이니 짜증나서 그렇지. 그죠? 정렬은 아직도 우리 배울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갖고 와. 그러면 우리 문제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밑에 뭐 학생 조회로 가서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보면 C3셀에 여기 이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에서 콤보 상자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이게 트릭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엑셀이 과연 이것을 인식해서 찾을까요? 이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효과입니다. 자, 실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콤보상, 얘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개발 도구 탭에 가면, 컨트롤 그룹에, 여기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까지 요걸과 만든 거예요. 콤보. 이것은 좀 이따가 또 한번 해보겠지만은, 이것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얘를 목록으로 이게 잡아서 나오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뭘 잡은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해제하고, 여러분들, 이게 가나다라고 잠시 칠게요. 얘를 이제 목록으로 여기 콤보 상자로 잠시 여러분들 제가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잡아서 누르면 이거 나오죠? 이렇게 만든 건데, 야를 인식 못해요, 엑셀은. 근데 시각적 효과가 좋아요. 꼭 야 때문에 찾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야의 실체는 누가 뭐 특히 데이터 인식하냐 이거죠. 이인규는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눌려보세요. 우클릭. 그리고 ESC. 그리고 땡겨보세요. 이기 실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땡겨놓고 이거 눌려볼까요? 숫자 바뀝니까? 숫자 바뀌죠, 이게? 이거 안 바뀝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가 살짝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런 트릭을 몰랐죠? 꼭 이하가 찾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죠? 자, 그런데 C3셀의 학생 이름에 해당하는 학번을 어디에? X루업 함수를 사용하여 F3셀에, 여기에 F3셀에, 여기에 표시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학번을 우리가 어디서 줘야 되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야가 지금 학번에 대한, 아니, 학생에 대한 이름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땡길 필요 없는데, 야를 좀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 보면 이게 실무의 내임새가 좀 나긴 납니다. 이런 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인균 1화입니까? 야는 시험 결과에서 이인균은 몇 번째 있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전제하에 색깔 좀 안 헷갈리게 넣어볼까요? 요 이인규는 파란색 스타트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아닙니까? 양 두 번째. 그럼 이 숫자는 행의 위치입니까? 열의 위치입니까?
행위 위치입니다. 그죠? 그거 아셔야 돼. 행위 위치. 1행, 2행, 3행. 아, 야, 나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X로급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C3셀에 우리는 주소를 찍고, 찍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찍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야가 좀 가려져 있잖아, 야 때문에. 이 찍기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변할 수 있고요. 안 변하면 우리가, 나중에 넣을 때 야를 찍기, 야가 가려졌잖아요. 그럼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늘리면 바뀌는데 야가 안 바뀐다면 야만 딱 뭐 바꾸면 돼요? 성 바꾸면 되지. 숫자를. 그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가 여러분들 학생 이름 1. 그러면 찾을 값 1이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범위 1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행히도 이 시험이가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보세요. 번호가 있어요. 넘버. 이어서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윤수라는 첫 번째 든 거 맞잖아요. 넘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딴 걸로 해야 돼요. 그제? 근데 이런 양식을 쓴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야는 첫 번째 행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음에 이인규는 그죠? 그러면 이 야의 야를 줘야 할 거야. 그러면 야가 찾을 값. 그러면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위는 찾을 값이 있는 범위만 잡으면 되잖아요. 야가 여러분들 참조로 이게 있든 요 뒤에 있든 관계없어요. 어느 위치 관계없습니다. X로급은. 지금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찾을 값. 범위 1은 그걸 잡을 거란 소리예요. 찾을 값이 있는 범위. 근데 여러분 이게 오름차수는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줘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학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학번은 5도. 요거만 뚝 잡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찾아서 만 1이다. 그럼 바로 같은 행에 있는 옆에 내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만약 4다. 그럼 옆에 있는 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같은 행 위치에 있는 학번을 갖고 옵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범위 1, 찾을 값 있는 범위고 학번은 무슨 범위입니까? 줘야 할 값이 있는 범위죠? 다 같이 잡는 게 아니고 따로 잡는 겁니다. 완전 편리하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고 왜 잡는 이유를 아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요 옆에 가서 해볼까요? 여러분들 함수는 참조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먼저 눈에 익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커말 1급을 따든 2급을 따든 뭐 모스 엑셀 천점을 맞든 아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점을 따면 뭐합니까? 할 줄 모르는데. 그 이유가 너무 답만 쳐다봐서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래 못 갑니다. 뭐 답을 잘 달려봤자 뭐 점수가 조금 올라가겠지만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계를 오늘 배웠던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막바로 다른 걸로 창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모방 속의 창조죠. 그런 것이 실력이 참 많이 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학부 아니고 가가지고. 자, 는 X로고 해보겠습니다. XL. 이게 보통 제가 학습할 때는 답을 열중하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강생이 나중에 엑셀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물어보면 한 개도 모르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별로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엑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찾을까? 근데 요 뒤에 숨어 있거든. 그래서 찍기 힘듭니다.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볼까요? 이건 잘 바뀌네.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안 찍고 누릴 때만은 C2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서 뭐만 하면 돼요? 행보만 바꾸면 되잖아요. 안 되면 콤마 찾을까? 자, 그럼 야는 뒤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잠시 실체를 봤죠, 우리가. 그 다음에 범위는 시험 결과 가서 뭘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남바를 잡으십시오. 1번부터 어디까지? 43번까지.
근데 표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넘버 2야는 절대 참조가 돼 있거든요. 음. 그대로 콤마. 그 다음에 줘야 할 값이 있는 범위는 학번이죠. 야를 밑으로 드래그 하기 싫으면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올리기. 좀 편하죠. 그러면 쫙 다 잡힙니다. 드래그 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지금 못쓸 시간이지만 이거 엑셀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처음인지 좀 했던 분인지 딱 범위 잡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응. 자, 일단 꼭 이렇게 잡을 필요 없지만은 끝났어요. 컬러 포인트 답이 나옵니다. 오, 이인규 진짜 맞을까요? KH67 빼기 0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규 맞습니까? 에이, 우연일치 아닙니까? 바꿉니다. 김병준 502 볼까요? 김병준 보겠습니다. 김병준 뭐 마에도 안 내려갔는데 김병준 어디가? 안 보이시? 김병준 마에도 내려간 것 같다. 오야, 조심. 김병준 맞죠? 아, 옆에 여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김병준은 볼까요? OF340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딱 만들어주면 별 것도 없는데 와 우리 회사에 신입이 엑셀 제일 잘하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X 룩업 백기문.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누르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조회해서 출력해 주죠. 완전 실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명 총점 평가도 어차피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이거 바꾸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만 여러분들 뭐만 이거만 바꾸면 한 방에 이거만 눌려도 다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한 학번, 과목명 총점 평가. 회사에서는 4번 부서명,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어떤 인사 고과 평가 점수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한눈에 다 파악되는 거죠. 이게 학적 조회표가 아니고 사원 무슨 조회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거기 실무 아닙니까? X루급은 요때 많이 쓰이죠. V루급은 갑자기 V루급이 싫어지는 거죠. 이런 편리한 함수가 있다. 그 대신 오름차순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매치 함수 보겠습니다. 어? 쉬는 시간 됐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쉬었다. 164페이지 보시면요. 매치 함수가 또 실무 함수인데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어요. 자, 매치는 어떤 함수냐면 여러분들 검사값 콤마 검사 범위 콤 옵션이거든요. 야는 검사 범위에서 이 검사값이 어디 있는지 위치값을 말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상대 위치값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사 범위를 잡을 때 여러분들 아래 방향인 행 방향으로 잡으면 행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열 방향인 오른쪽 방향을 잡으면 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을 넣으면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는 거거든요. 이건 H로고 V로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1하고 마이너스 1값도 있거든요. 요것은 이제 오름차순일 때 이제 사이값 요 두 개는 또 사이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H로고 V로급은 여러분들 생략이지만은 이하는 그렇지 않아요. 이하는 오름일 때 내릴 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일 때는 1을 넣으셔야지만 사이값을 찾고 내림차순일 때도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마이너스를 넣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책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결과죠. 그거 가셔가지고 지금 N7세례 가볼까요? N7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해성의 위치값을 구하라 그 말인데요. 문해성이라는 검사값을 찾을 거예요. 이건 직접 타이핑할 겁니다. 검사값 자리에. 그 문해성은 검사 범위 요 이름 문해성은 여기에 그 이름 범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밑으로 쭉 잡을 거 아닙니까? 행방향이죠. 그러면 문해성은 딱 보면 1, 2, 3, 4, 5, 6, 7, 7이 나오겠네요.
일곱 번째 있단 말이죠. 과연 7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옵션 값은 0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좀 간단하게 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모스에서는. 면에서 매치, A만 쳐도 매치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얘는 주소 찍는 게 없다 보니까 직접 쌍따블을 묶어주라. 문자니까 문해성을 찾을 건데, 원래 이렇게 쓰지는 않고, 뭐, 이거는 그냥 공식 정리이기 때문에, 공식 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문해성이 검사값, 콤마, 검사 범위는 이인균부터 밑에까지 이름을 다 적으세요. 49행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문해성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콤마 0을 넣어주는 거예요. 발로 닫고 헤드 치니까 7이 되죠. 이 7은 뭐의 위치다? 바로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 매치는 이제 이것은 기본 공식 정리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응용될 때는 아주 많은 분야에 응용됩니다. 인덱스하고 많이 쓰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문제 5번 보시면 인덱스가 나오는데요. 인덱스 함수는 여러분들 공식이 요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내려와서 요까지만 적혀 있죠, 지금. 좀 닫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걸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요거까지 연결할게요. 여러분, 인덱스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입니다. 얘는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착각을 권함 수거든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 하기 전에 제가 임시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제가 너무 많이 갔네. 넣어서 조금 해볼게요. 가라는 것을 인덱스 가지고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범위에서 가는 여러분들 가를 추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에 있고 여러분들 두 번째에 있죠. 이 교착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면에서 인덱스를 넣어볼게요. 인덱스는 범위, 이 범위에서 가는 일단은 행의 위치가 두 번째, 열의 위치도 두 번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콤마이면 교착값 맞죠? 그걸 구하면서요.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상수값인 숫자가 들어가진 않죠. 개념 정리가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럼 요거서 매치가 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보면 여러분들 학생 조회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F4셀에 가서 과목명, 즉 F4셀에 학생 이름에 해당되는 요 뒤에 또 숨어 있죠? 과목명을 여러분들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가서 여러분들 구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거 잡을 때 이 범위를 잡을 수 있잖아요. 범위는 구할 값이 있는 범위만 잡으면 됩니다. 거기 여러 열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여러 열, 혹은 한 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한 열일 경우는 여러분들 열 번호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행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행번호는 매치가 구해줄 거고 열 번호는 무조건 1입니다. 여기서 매치가 안 들어가고 행번호를 뭘 쓸 거냐면 요 안에 있는 요 행번호 있죠. 이 사람 위치값 그것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명 여기 가셔가지고 런하고 인덱스 해볼까요? 그러면 구할 값이 있는 범위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과목명 이것만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목명만. 그러면 과목명을
프로그래밍 일반부터 끝까지 49개까지 잡아줍시다. 야가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수임제 지키기 있죠? 야가 구할 값이 있는 범위, 콤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번호는 학생 조회가 하셔가지고 요 주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 찍고 똑같이 아래 방향키.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느낌표가 안 들어갑니까? 이하는 엑셀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시트의 특정 주소나 범위를 참조할 때는 여러분들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학생 조회의 시트에 C3을 참조했다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엑셀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시트 참조할 때 넣어주는 기호고 C3에 있는 번호가 행번호. 그 다음에 열 번호는 다 뭡니까? 무조건 이 한 열밖에 안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무조건 1열인데 이 행번호 1이면 첫 번째 요걸 갖고 올 거고 두 번째면 야를 갖고 올 거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콤마 열 번호는 무조건 1이죠. 발로 닫고 한 뜻이니까 오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조로 X로급을 쓸 수 있지만은 인덱스도 활용할 수 있다. 네,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어는 X로 쓴 거고, 야는 인덱스를 쓴 것이죠. 편리한 것은 사실 인덱스가 많이 편리합니다. 쓰기는. 야는 여러분들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포맷을 짠다면 인덱스 함수를 추천하는 거죠. 이것만 바꾸면 다 나오는 거죠. 구할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문제 5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만약에 요 밑에 총점만 구한다면 총점 범위만 잡아주면 끝 아닙니까? 나중에? 총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요 범위만 살짝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 범위는 여러분들 요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개만 보여드릴까요?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얘를 여러분들 살짝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이거 갖다 붙이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이 부분만 다시 가서, 총점 범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위를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 총점돼 있잖아요? 엔터 치면, 이 나간 주, 혹은 바뀌면 이 사람의 총점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편해요. 쭉 다 구하기는. 그죠? 그럼 여기도 인덱스 찾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X로그를 쓰고. 그래서 함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용도가, 내가 뭐를 어떤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작업은 빨라집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포맷은 이걸 씁니다. 인덱스. 이거 바꿔줘. 그래서 식으로는 여러분들 과목명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요거죠.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en 비트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뭐 시험에서는 이 함수가 여러분들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함수인지는 알고는 가야 되죠. 랜덤 함수는 잠시 여기에 비트윈이 뭐뭐 사이란 거 아닙니까? 사이 뜻이. 랜덤 함수부터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영어는 인수가 없는 함수가 랜드인데 RAND 야는 난수, 0과 1 사이에 난수를 구하면 인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수가 9자리가 나오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숫자가 랜덤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난수를 구하는 함수가 랜드 함수라면 랜드 비트윈은 뭔가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어요. 비트윈은 사이니까. 그러면 제가 공식 집은 드렸고 야는 시작값, 콤마, 종료값이라는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지정한 시작값과 종료값 사이에 정수를 무작위로 반환. 여러분들, 저하고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7번 사이에 무작위 값을 하게 되라. 어떤 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정수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1 넣고 여기 뭐 넣으면 돼요? 7 넣으면 끝나는 거야. 응.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추첨 내역 시트는 요 데이터가 아니네요. 닫기. 여러분들 요번에는 02 빼기 1 데이터 검색 툴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툴을 열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함수는 많이 쓰는 함수는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요렇게 좀 굵게 해놓고 자 시트는 여러분들 추첨 내역 시트로 잠시 가시고요. 자, D8부터 어디까지? D12, D32죠? 여기 추천 번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식을 넣을 때 D8 셀에 이제 넣어하시고 랜드 비트윈을 쓰려 있죠. 그럼 RA만 치면 랜드 비트윈 함수가 보일 거예요.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버튼은 처음, 탑은 마지막.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작 1, 콤마. 여러분들 7번 사이죠. 7. 팔로우 포인트. 여러분 나옵니까? 5. 그리고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바뀌죠? 저하고 답이 같을 수 없습니다. 무작위수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제 같은 경우는 7이 나오네요. 7. 뭐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죠. 야는 미리 식이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무작위로 여러분들 이렇게 1부터 7 사이 정수부만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 가서 또 엔터 치면 또 바뀌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정답이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저하고 좀 답이 틀린데 틀립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쓰는 함수도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 랜드 어레이라는 함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야는 뭐냐면 행, 열, 그게 바로 여러분들 167페이지 공식집 적혀 있는데 제가 공식은 그렸습니다. 그러면 행, 열, 채소, 최대 뒤에는 정수 또는 소수인데 여러분들 정수는 true를 넣어주면 정수고요. 이거 true 좀 들어갔잖아요. false 넣으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여러분들 동적 배 정수는 true, 소수는 false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최대와 최소값을 정해서 행과 열은 범위를 말합니다. 행과 열 범위 안에서 행은 밑으로 항이고 옆으로 열입니다. 그 범위 내에 난수인데 여러분들 배열로 반하는 동적 배열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제일 처음에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책 보면 여러분들 그 160페이지 공식 보면 정수라는 부분 보면 여러분들 정수는 true고 소수는 뭘로 적으라고 적혀 있어요? 펄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 사항입니다. 시험에서 주로 정수가 true.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문제 2번 168페이지. 자, 소스 고객 리스트를 잠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 1월, 2월, 3월 뭐냐면 1월, 2월, 3월 요거죠. 그러면 여기 1월, 2월, 3월 열이 몇 개요? 한 개, 두 개, 세 개. 밑으로 행은 한 개. 뭐 셀링보다 제가 숫자로 내려서 몇 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 안 가? 자, 요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인식이 언제 되네. 자, 행이 몇 개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했던 25개 있죠. 그러면 이건 25개 행과 여러분들 3열 범위. 행, 열은 밑으로 25개, 옆으로는 3열. 이 범위 내에 뭡니까?
여러분들 100, 200, 300 값들이 랜덤하게 나오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값은 100이고, 최대값은 300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책 보면 밑에 보면 왜 곱하기 100을 했느냐. 이때는 1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밑에 3번 밑에 설명을 잠시 보십시오. 그게 결과값은 무작위 수임으로 정해진 결과가 없습니다. 돼 있고요. 1에서 3까지 정수값 중에서 곱하기 100은 점수 여러분들 100점, 200점, 300점 아닙니까? 그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하기 전에 야는 제일 처음에 될 것은 I 7셀에 두고 자, 우리 일단은 넣어볼까요? 랜드 RA 여러분 RA만 쳐도 랜드 어레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요게 행열 행은 25행과 3열 범위 내에서 최소값 1, 최대값 3 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식이 여러분들 요 숫자 사이 값인데 곱하기 하면 100에서 300 사이거든요. 곱하기 하면 야는 그냥 범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엔터를 한번 치볼까요? 엔터 치면 분산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배열 수식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뭐가 빠졌냐면 투를 안 넣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정수로 표시란 말이 지금 소수는 아니고 100, 200, 300이 사실 소수점은 아니잖아. 정수잖아. 이 투루가 빠졌어. 투루, 정수. 요거 넣어주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 자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랜더 자 RAND 자, 여기서 여러분들 25행과 3열의 1과 3 사이 종수를 할까요? 갈로 닫고 곱하기 100. 그리고 여러분들 30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땡겼다가 다시 놓으면 여러분들 랜덤하게 데이터가, 여기 밑에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옵니까? 네. 이렇게. 랜덤입니다. 아까 중간에 에러 걸린 거고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눈에서 랜드 어레이,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5,3, 콤마 여러분들 100과 200 곱하기 안 해볼까요? 100과 300. 그 다음에 콤마 true라고 해볼게요. 정수.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동 나와. 근데 이거 보면 사실 보세요. 100과 300 사이값만 나오죠, 그죠? 랜덤하게. 근데 우리 책에서는 곱하기 100을 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건데, 최소값이 100이고, 최대값이 300,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어요. 숫자는 저하고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면에서 그냥 랜드 어레이 해놓고요. 25,3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렇게 true라고 정수를 반환할 거고요. 갈로 닫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엔터 친 거거든요. 동시에 다 나오죠? 원래는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 200을 넣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안 나오냐면, 지금 요거 잠시 제가 채워볼게요. 그 소수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랜덤.
랜드 해놓고 어레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5,3인데 제가 100,300 하니까 보세요. 콤마 찍으면 이제 나오네요. 아까 뭐 정수 이렇게 해놓고 갈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이래도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100, 300을 넣어도 관계없어요. 100과 300 사이거든요. 결과적으로 100에서 120, 300 값들을 랜덤하게 표시하시오 해서 책에서는 요 곱하기 100을 한 이유가 1, 3을 곱하기 100을 하면 100, 300 같죠? 이라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자, 결과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에 곱하기 100 하니까 좀 헷갈린다 이거죠. 그죠? 100, 300, 100 이렇게 하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100과 300 사이. 정수만 표시하겠다. 그 말이죠. 랜덤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랜드 어레이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그냥 시험용이고, 여러분들, 자, 넘기시가지고 필터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참 유용한 함수라고 보시면. 그럼 필터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고객 리스트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주간 주문 리스트 현황표 요 옆에 거 요거예요. 주간 주문 리스트 현황표는 요거네요. 요건데 요 표를 참조해서 주문 개수가 있는 열만 여기 보면 주문 내역에서 구할 거거든요. 근데 필터 함수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필터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범위 콤마 조건, 콤마, 빈값이 있을 때 표시할 내용이 있으면 대괄호는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건 부분에 조건 입력법은 여러분들 야가 또 배열 수식으로 넣는 거. 배열이 뭐냐면 여러분들 범위가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할 것은 일단은 여기에 가면 N7 여기서 식을 넣을 건데 중요한 것은 범위는 지금 주문 개수가 있는 열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 개수가 있는 열은 여기에 있는 요거거든요. 주문 개수. 어. 요거만 쓸 거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범위를 잡을 때 요 주문 개수가 있는 G7부터 어디까지예요? G30일까지잖아요. 여기서 이 범위는 무슨 범위냐면 이 조건을 찾을 범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약을 조건 범위라고 봐도 됩니다. 이 조건이 요 와서 찾을 범위. 그러면 조건이 뭐냐? 바로 위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요 위에 조건이 주문 개수가 뭐 이상입니까? 1 이상, 이 조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연산자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할 때 조건 넣을 때 이상 기호 놓고 여러분들 이 주소를 찍어주면 1 이상이 되겠죠? 요것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글자니까. 그래서 이게 조건에 찍을 주소라고 보면 돼요. 어디에? 여기에 들어갈 주소. 근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 두 번째 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그럴 때는 연달아 쌍따옴을 두 번 치면 빈셀 표시거든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요 조건 넣을 때 요 순서대로 넣으셔야 돼요. 배열 수식을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배열 수식이에요. 하기 전에 배열 수식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셔야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모스 하는데 갑자기 1급에 나오는 배열 수식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1원기 배열 수식이에요. 한 방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가격이, 가격, 단가가 있고 간단하게 수량이 됩시다. 가격 계산할 때 일반 수식은 단가가 1,000원이고 2,000원이고 3,000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배열 수식을 참 많이 활용하거든요 가격 계산할 때 여러분들 면에서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곱하면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 계산을 하고 이제 자동책에서 구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총 가격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럼 이거 한 번 구하고 다시 면에서 뭐 해야 돼요? 썸 해가지고 합계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작업하면 작업이 몇 번 해야 되냐면 두 번을 해야 되죠.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배율수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곱했던 이 단가하고 수랑 어떤 관계입니까? 곱하기죠. 곱하기인데 여러분들 곱했던 값의 인수들을 썸이라는 함수가 이 인수를 받아서 합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야를 한 방에 하면 이 배열과 범위거든요. 이 배열은 어떤 수식 관계입니까? 곱하기죠.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통째로 잡아서 곱해서 나온 인수를 합계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배열 수식은 직접 식을 넣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배열 함수는 그대로 여러분 하면 되는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 배열과 곱하기 이 배열은 곱하기 한 개죠. 그러면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치니까 한 방에 구해집니까? 이 배열 수식이. 어. 그럼 곱했던 값을 야가 갖고 와서 한 방에 구하더라 이거죠. 여기 배열 수식이. 이게 빠르거든요. 조건이 들어가면 조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구할 걸 한 번만에 구하는 거죠. 그 원리를 좀 활용한 경우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N 7셀에 두고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우리 필트라는 것을 넣을 건데 면하시고 그러면 필트라는 함수 한번 넣어볼까요? 필트. 동적 함수거든요. 그럼 필트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보면 배열이 들어가죠. 배열.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것은 범위를 잡은 조건을 검사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문 개수를 검사할 부분 전체 배열이죠. 요거는 잠시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요겁니다. 음, 요거 조건. 조건 넣을 때 뭐 잡을 거냐면 이거 배열을 잡을 때 요겁니다. 요것은 전체 범위고요. 이 조건은 뭐냐면 요 배열에 쓸 요 부분에 이제 잡을 거예요. 이 범위는 뭘 보고 잡아야 되냐면 요겁니다. 코드 번호부터 뭘 구하는가요? 개수까지 구하는 거죠. 그럼 코드 번호부터 개수는 코드 번호부터 개수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범위입니다. 요까지. 요까지 범위를 처음에 넣어줘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범위에서 조건, 요 식을 넣을 때 이 순서를 넣을 거예요. 요 식을 넣을 때 이렇게. 그때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째 조건은요, 보면 배열을 잡고 여기서 이상 넣고 주소를 찍을 거예요. 1 이상인 것을 여기서 한 방에 찾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요. 요것도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A001이 있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A001, B001, C001 봅시다. 여기 데이터가 뭐 밑에 아주 많다고 본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A001만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돼요. 통째로 잡습니다. 요 범위에서 이상, 이꼴 여러분들 A001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트 치면 그 결과가 한 방에 나옵니까?
이런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입력법이. 요 순서로 야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필터는 그냥 엔터 쳐도 2021 버전에서 지원한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로 계산을 해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가 요거라고 보면 돼요. 이 순서들이 뭡니까? 이 순서가요. 우리가 조건을 찾을 범위가 뭐냐면 옆에 가서 요거 말고 여기서 개수 이 범위에서 1 이상인 거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안 찍히고 개수 범위가 들어가. 이가 배열입니다. 개수 범위에서 이상. 그 다음에 1 이상인 셀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이 순서가 이 순서로 요게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추출해서 갖고 온다는 소리예요. 필터링 해가지고. 그리고 빈값일 때는 공백 표시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 범위는 조건 범위가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져올 범위입니다. 그러면 런에서 필터, FI만 치면 필터가 나오죠. 그럼 코드 번호부터 이름, 최종 주문일, 내역 개수, 그 데이터 범위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자, 이 마우스가 조금 안 먹네요. 지우고. 자, 이 범위가 코드 번호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끝에 보니까 여러분들 개수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잡고 여러분들 쭉 다 잡아주세요. 요 데이터에서 갖고 올 건데, 1 이상 입력된 개수 행만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안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필요했으니까. 이거 갖고 오겠네. 이거 갖고 오고, 전 교인이 먼저 나오겠네. 이거 없으니까 안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하 갖고 오겠네, 이하. 최지선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필터링해서 갖고 온다는 소리예요. 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한 것만 요 행을 딱, 딱, 딱 골라서 집어넣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범위고 데이터 범위라고 보면 돼. ER 각볼.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여러분들 뭘 잡을 거냐면 여기에서 개수 범위를 통째로 잡을 이 배열 수식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이상 이상을 놓고 뭐 이상입니까? 요거 주소 이상. 그러면 야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인식하겠죠,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요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쫙쫙쫙쫙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빈셀일 경우는, 여러분들 빈셀일 경우는 야가 빈셀 아닙니까? 빈셀일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는 경우죠. 빈셀로 표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콤마 찍고 연달아 쌍방표 두 번,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갖고 와죠. 그러면 전두연, 최지성 나오다가 여러분들 나머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빈셀 처리한 것이고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1 이상 숫자 들어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갖고 왔네요. 그럼 지금 갖고 온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10개 맞죠? 그죠? 나머지는 밑에 빈셀칠해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필터 요 함수는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뭐가 나온다? 필터라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왜? 써볼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트라는 함수도 출제가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트 바이도 여러분들 출제가 여러분들 되죠. 소트 바이. 이것은 소트는 정렬입니다. 정렬을 해서 갖고 오는 건데요. 자, 소트 바이 함수 설명드리면요. 소트 바이는 범위 콤마 기준 범위 1 콤마 정렬 순서 1. 그러면
이 범위를 자르고요. 기준 범위 1에서 여러분들 정렬을 하고, 기준 범위에서 정렬을 하고, 이 말은 정렬 순서에 여러분들 1을 넣으면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만약 마스를 넣으면 내림차순. 그 문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문 발주서 가볼까요? 주문 발주서 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C8셀 요게 C8셀이 뭐냐면 지금 이 주문자부터 여러분들 갖고 올 건데 어디서 고객 리스트 고객 리스트라는 워크시트 주문 내역 확인표 데이터 수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주문 내역 확인표 누구죠? 이걸 사용해서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내역을 기준으로 어떻게 갖고 온다? 야를 기준으로 어떻게 갖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경우 2차 정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렬 기능을 여기서 막보로 쓰면 여기서 정렬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디로 갖고 올까요? 여기로 갖고 오면서 정렬해 주는 함수예요. 우리가 일반적 정렬은 여기서 막보로 정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두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 요 안에 두고 정렬 기능을 쓰면 되죠. 이게 정렬. 근데 이것은 이 원본에서만 정렬되지, 어디 갖고 오면서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소프트바이는 이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정렬해서 들어가요. 그게 소프트바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 새로운 함수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문자 요소부터 할 건데, 그러면 야가 왜 주문자냐? 이 주문자 보면 여기에, 이름이 주문자입니까? 그 어찌 보면 코드 번호니까 이 사람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어, 고객 리스트에서, 자, 여러분들, N7부터 여러분들 잡으면 되겠습니까? N7부터 잡으면 고객 번호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렬해서 데이터 실제 갖고 올 때는 주문자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이름 범위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렇게. 여기 잡아야죠. 왜냐하면 얘가 같이 갖고 올 때는 주문자부터 갖고 올 거니까. 그래놓고 두 번째는 그어서 여러분들 1차 정렬, 첫 번째 정렬은 내역에 대해서 오름차순할 거고요. 같은 내역일 때 2차 정렬은 최종 주문일에서 오름차순. 여러분들 오름차순할 때는 1을 넣어줘. 그럼 기준 범위는 뭘 잡아주는데, 야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내역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실 때 이 내역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부어서 1 넣고 두 번째 2차 정렬은 두 번째 최종 주문이죠. 이걸 잡고 1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발주서 주문자 셀에 가서 여러분들 런하고 좀 크게 볼까요? 소트 바이를 쓸 건데요.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이 함수가 다 새롭습니다. 소트 바이라고 하고 소트 바이 자, 여러분들, 어레이는 범위를 잡을 건데요. 여러분들, 주문자부터 들어가 있는 이름부터, 57부터 R 여러분들 16까지 잡고요. 요 범위 데이터를 정렬해서 갖고 올 건데, 어디로? 아까 그 주소부터. 자, 여기 찍혀 있죠, 그죠? 위에 거? 콤마 찍고, 그 다음 여러분들 1차 정렬은 여러분들 내역 범위 여기 여러분 뭐냐면 기준 범위 1이라고 봅시다. 요 첫 번째 요 범위에서는 무슨 정렬하겠다? 콤마 뭔가 나오네요. 오름차순을 하겠다 이거죠. 1을 넣어주면 되지. 1차 정렬 콤마 2차 정렬은 최종 주문일이 기준 범위이죠. 여기서 갖고 올 때 야를 기준으로 콤마 야도 여러분들 뭐 하겠다? 오름차순 할까 아닙니까? 그러면 1을 넣어주면 되죠. 갈로 닫고 인트 치면 말로
자, 우선 뭘 봐야 되냐면, 주문 상품에 대해서 뭐 있어요? 내역부터 봐야 돼. 내역.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주문 상품이 여기 내역이죠, 사실. 야가 내역이 A 세트, B 세트. 그러면 A 같은 A 세트일 때 잘 보세요. 2차 정렬은 주문 1에 대해서 오름했잖아요. 오름 차수는 날짜 데이터에서는 과거 날짜가 먼저 옵니다. 이거 보시면 같은 A 세트인데 여러분들 12월 1일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왔어요? 25일, 30일 이렇게 왔잖아요. 이 함수는 뭐 쉽게 생각하면요. 어떤 함수냐면 기존의 어떤 기존 표라 합시다 그냥. 어떤 기존 표에서 어떤 정렬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시트에 있는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또 다른 시트로 가져오면서, 즉, 정렬이 수행되면서 갖고 오는 거죠. 정렬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시트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정렬 수행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원본에서 정렬이 끝나면 이 함수를 쓸 필요가 없고, 정렬 기능을 쓰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함수다. 근데 이 함수가 소트 바이 함수가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날짜 관련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만의 함수가 소트 바이 필트, 그 다음에 랜드 어레이는 좀 빼고, 요거는 크게 시험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필트하고, 여러분들 밑에 소트 바이를 좀 잘 기억하시, 시험 치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날짜 함수는 뭐 좀 쉬운 함수니까 여러분들 요것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파일 닫고요. 자, 우선 휴가 기한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제19셀에 가셔가지고 밑에 제19셀은 요거죠. 현재 날짜와 여러분들 시간을 표시한 함수가 밑에 물론 적혀 있지만은 now라는 함수거든요. now는 오늘 날짜와 시간을 출력한 함수입니다. 인수가 없어요. 얘는 열고 닫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날짜와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 NOW 괄로 열고 닫고 하면 오늘 날짜와 시간이 나오죠. 이 형식은 미리 세팅해 놓은 거야. 원래 이렇게 나오질 않고 연, 월, 일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럼 밑에서 해볼까요?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원래는 now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형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now는 오늘 날짜와 시간을 원하는 함수고요. 오늘 날짜를 추리하는 함수는 today입니다. today. 그래서 인수가 없어요. 요것은 컴퓨터 여러분들 날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간단한 함수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문제 2번. L2 셀에 가셔가지고요. 자, L2 셀에 가셔서 이제 시트는 직원 현황이네, 그죠? 직원 현황에 L2 요 가셔가지고요. 런하셔가지고 today라고 TO만 쳐도 나오죠? 야를 더블 클릭. 갈로 닫고 엔터. 오늘 날짜만 나오죠. 근데 이건 왜 나오느냐? 이것도 미리 세팅돼 있어. 원래는 2016 빼기 04 빼기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이열 함수 해보면요. 이열은 연도만 구한 함수거든요. 공식은 셀 주소인데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입니다. 이 주소 찍을 때는 날짜 데이터 주소 찍어야 됩니다.
연도. 주로 나이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연도만 추정함수가 2열인데요. 여러분들 요것을 가지고 또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휴가 기한서라는 시트로 가볼까요? 자, 일단은 문제 보면, 건속연수 G10부터 G14죠? 그러면 G10부터 연수만 입사년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입사일과 기준연도를 참조했죠? 입사년도 여기서 연도만 추출할 거고, 기준연도는 이 숫자가 입력된 주소를 쓸 거예요. 계산을 좀 할 건데, 요거에다가 요 입사 연도만 구해서 이열 가지고 뺄 겁니다. 거기 건성연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주소는 여러분들 떨어져 있잖아요. 이 주소는. 야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요소 우리가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소는 밑으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요. 고정입니다. 그래서 야는 F4키를 몇 번 눌리냐면 한 번을 눌리죠. 한 번. 그러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주소는 일단은 DO는 찍고 야는 이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숫자 데이터니까. F4키 한번 고정하시고요. 빼기 이열 Y만 쳐서 이열 여러분들 더블 클릭. 그리고 입사년도 주소를 찍고 왜냐하면 입사년도는 날짜 데이터니까 그냥 주소만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연도만 추출해서 빼야 되겠죠. 그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날짜 형식을 가지고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시면 날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야를 여러분들 숫자로 바꿔주시면 연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1이 나오면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일 나왔을 때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어디까지 하냐면 G10부터 G14니까 요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해놓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를 날짜 형식으로 나오면 틀린 건 아니니까 야를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잘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열은 뭐, 그 연도만 구하는 함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함수를 또 볼 건데요. 178페이지. 직원 현황이라는 시트로 갑니다. 그러면 I열에 있는 여러분들, 그 월일도 있고, 그죠? 그러면, I열의 월과 J열의 일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L열의 연도는 2025년도를 해라. 이겁니다. 여기 뭐 2000년 생일이죠. 근데 여기에 L6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함수 어떤 함수냐면 0, 월,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 자체는 숫자가 들어가요. 연, 월, 일을 여러분들 조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꾸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숫자 데이터를 조합해서 날짜로 바꿔주더래, 그죠? 그러면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연도를 찍어라. 그 말은 2025를 놓고 월 1은 뭘 쓰라고 시켰냐면 요 숫자를 써서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L6셀에 가서 자,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하시고 데이트. DA만 쳐도 데이터 나오죠? 야를 더블 클릭. 그럼 여는 2025 찍고, 콤마, 월은 5를 찍고, 콤마, 1은 여러분들 12를 찍으면 되겠죠. J6. 야는
수- 주소만 찍으면 됩니다. 갈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2025년 5월 10일. 여기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데요. 뭐 L열 다 고열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다 당기면 되겠죠. 그럼 연도는 똑같은데 요 월을 따라가죠. 그죠? 그럼 이런 함수들이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 뭐 그냥 날짜 치면 되지. 그죠? 뭐 굳이 데이트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번호 치면 뭐 01년생 있다면 12월 30일 빼기 1, 2, 3, 4, 5, 6, 7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연도고 월이고 일, 야를 추출해서 생년월일 구하거든요. 그때는 추출했던 값이 다 숫자니까 야를 조합해서 다른 새로운 셀에 생년월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데이트를 씁니다. 그럴 때 활용하더라. 가만히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5번은 위크의 함수를 또 알아볼 건데요. 위크의 함수는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서 요일 본을 구한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옵션. 여러분들 이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일요일 1분 나오고 토요일 7분 나오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 2를 넣으면 월요일이 여러분들 1번, 일요일이 7번입니다. 3을 넣으면 월요일이 0번, 토요일 6번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있어요. 11번부터 여러분들 또 쭉 더 있거든요. 이거 일단 너네고 주소 찍고 콤마 찍으면 옵션이 쫙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직원 현황 5컷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뭐 여기에 M열에 우리는 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 우리 L열에서 구했던 이 날짜에 대한 여러분 뒤에 보니까 요일이 숫자 1에서 7로 대체 표기된 함수 하면 weekday. 요일 본을 권 함수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책 보니까 월요일은 숫자가 1이 되게 하고요. 일요일은 7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옵션 자리에 뭐를 한 소리예요? 2를 한 소리입니다. 1을 넣으면 일요일 1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딱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2번 넣어서 한번 구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보면 여기 가셔가지고요. 자, 너나시 가지고 위크데이, W만 치면 위크데이 함수가 두 번째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 여기에 주소를, 날짜 데이터 줄 찍으면 탁 찍고, 콤마 찍으면 주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1부터 3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쓰는 편이고, 11부터 17번은 뭐 실무용이죠. 야는 해당 요일이 다 1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돼. 음. 그럼 지금은 2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월요일 1번 나오겠죠? 엔터 치면 1이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월 땡겨야 되는 저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1, 6, 7, 그러면 월요일. 근데 이렇게 구해졌지 않습니까? 좀 재밌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야를 나는 요일로 바꾸고 싶다. 어차피 요 데이터가 어떤 함수예요? 날짜 관련 함수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막바로 월화수목금토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날짜 형식에서 A를 여러분들 세 번 넣으면 뭐가 되냐면 요일이 한글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잠시 요거 잡고 이것은 뭐 시험을 떠나서 범위 잡고 여러분들 여기에 위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죠. 거기에 대각선 화살표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셀 서식창이 뜨면서 범주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에 A를 세 번 넣어보세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해당 요일에 넣으시면 그죠? 어, 일요일, 이 날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1, 6, 7 이렇게 잠시 해놓고 자, 제가 다시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셀 서식 가서 A를 세 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도 똑같이는 숫자를 친 거거든요. 야도 제가 A를 세 번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똑같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 요일 번호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엑셀에서 인식하게 돼요. 어차피 야도 알고 보면 되돌리기 전에 요거 잠시 보면요. 야가 숫자죠. 이거 엑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A를 형식 정의하면 날짜로 인식하거든요. 세 번 넣으면.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일은 무조건 엑셀에서 이야기를 요일로 따지면 일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옵션에 따라 틀린데 사실 여기에 제가 A를 세 번 넣었으면 여기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A를 세 번 넣어볼게요. A를 세 번 넣으면 여러분들 A를 A 쓰죠. 그죠? 혹시 1이 나오죠. 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들 우리 보면 우리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옵션 값을 잃었어요. 얘는 전제 조건이고 기본값이에요. 일요일일 때 무조건 1이 나오는 그때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요일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것은 월요일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전제 조건이 항상 기본값이 일요일이 여러분들 1일 때만 써야 돼요. 요 A들. 그렇게 기본값을 인식하니까. 왜냐면 얘는 날짜가 틀려버렸어요. 난 1이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월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썼을 때? 일로 썼을 때는 달라지죠. 또. 근데 2가 되면, 야가 2가 되면 A를 또 세 번 넣어볼까요? 2가 되면 월 맞죠? 항상 1, 이게 1번이 뭐인 경우만 쓴다? 일요일 경우만 써줘야 돼요, A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다. 그거만 기억하면.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여러분들 위크데이 해봤고, 요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놓으면 되고, 워크데이가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아, 이게 시험에서 많이 쓰이죠. 워크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자, 워크데이는 어떤 함수냐면, 여러분들, 요것은 시작 날짜, 날짜 수, 공휴일 날짜 목록인데요. 공휴일 목록이라고 보면 돼요. 날짜 목록은 공휴일 목록인데 이 대괄호 의미는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있으면 넣어줘. 그건 있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평일수를 관한 함수거든요. 근데 공휴일도 평일수에 넣겠다 싶으면 넣어주면, 요것을 안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야는 날짜 수입니다. 근데 주말은 무조건 제입니다. 토일.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지금 휴가 기한서 시트로 가셔서 K10부터 어디까지? K14까지만 구할 거야. 그러면 문제 보면 휴가 시작일부터, 휴가 시작일부터 휴가 일수 10일. 그러면 10일 정도 휴가를 주겠다. 근데 토일은 휴가 일수에는 안 넣겠다. 그 말이죠. 왜? 월 쉬는 날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 치면, 좀 그렇잖아요. 토요일은 일도 안 하는데. 그거는 빼고 10일 기간을 주겠다. 그러면 주말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워크데이 종료일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시작 날짜는 야, 날짜 수는 야를 찍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워크데이. 워크는 일하다 뜻 아닙니까? 면에서 W5만 쳐도 워크데이 함수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시작일 주소 찍고, 휴가 일수는 J10이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6월 20일이 나옵니까? 그런데 10일이면 17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뭔가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겠죠.
밑으로 자동 치우기까지. 그러면 6월 20일, 8월 4일, 8월 5일. 토요일은 제외된 종료일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워크대 함수가 많이 쓰이거든요. 또 회사에서 평일수를 구한 함수입니다. 평일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죠. 요렇게 찍으면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날짜 관련 함수고 시간 관련 함수를 또 보겠습니다. 자, 아울은 일단은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돼요. 아울은 시만 추출하는 미니트는 분만. 아울은 이제 초는 세컨인데 세컨은 지금 책에 밑에 있죠. 자, 세컨은 여러분들 초입니다. 요것은 한 개 더 적어드리면 야는 세컨 초 관련이죠. 초만 추출.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 공식 일부 주소만 찍으면 돼. 그러면 문제 1번 108, 여러분들 80페이지. 퇴근 시간 체크 시트로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G열과 H열에 여러분들 F열의 출근 시간을 참조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서 C만 추출해봐라. 그 말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 hour 써가지고 이 주소만 찍으면 돼. 그럼 한번 이거 해볼까요? 는, hour, HO만 쳐도 나오죠. hour, 더블 클릭. 그리고 출근 시간 주소만 찍고 갈로 닫고 엔드 치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밑으로 자동 출력하면 어디까지? 여러분 끝까지 당기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C만 추출한 거고요. 분도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미니츠를 쓸 거예요. 는 AMI만 치면 되죠. 미니츠. 그리고 출근 시간에서 이것만 추출할 거예요. 분만. 갈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15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 밑으로 당겨 볼까요? 그러면 분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hour 할 때 시간 데이터 주소일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1번은 시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hour 가지고 시를 구했고, 미니츠 가지고 분만 추출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2번 타임 함수가 보기보다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알고 나면 참 재미있는 함수인데요. 자, 타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임 함수는 여러분들 공식부터 설명드리면, 자, 이것은 시분초라는 공식인데요. 야는 다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숫자를 여러분들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시분초, 숫자 세개를 조합해서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 그러면 그 연습 문제, 그 문제가 퇴근 시간 체크라는 시트로 가셔가지고요. 뭐 그대로죠. 자, 여러분들, 문제 보면 C와 G열에 가서, C하고, G열엔 C, H열에는 분, 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초는 0초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야는 C로 쓰고, 타임에서, 분은 이 주소를 쓰고, 초는 그냥 0을 넣어라. 말이 없으면 0초거든요. 그러면 그 퇴근 시간을 요 두 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내나시고 타임, ti만 쳐도 타임이 나오죠? 더블 클릭. C는 여러분들 go, 분은 gho, 초는 0으로 가 있어요. 갈로 닫고 하면 시간 데이터가 나옵니까? 9시 15분. 야는 C, 야는 분을 찍었습니다. 인수가 3개 들어가거든요. 시, 분, 시, 분초,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퇴근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사실 퇴근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추출해서 그러면 이분은 일한 것도 없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퀴즈를 한 개 내볼까요?
자, 어떤 퀴즈를 내볼 거냐면, 여기까지가 함수가 끝나긴 끝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추가적 한 개만 더 하고 할 건데, 여러분 잠시. 만약에,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17시 35분.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시간이 쫙 있다면, 제가 D27셀에 두고 잠시 쳤거든요. 이 27셀에 여러분들, 요 시간에서 1시간을 더해보세요. 타임을 써가지고. 저 1시간 더하면 원래 요 시간에서, 그죠? 더하기. 이런 사람들은 엑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처음인 분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간하고 숫자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타임을 써야지. 1시간 더 할 건데. 1시간. 분초 없죠? 끝난, 뭡니까? 이게 1시간 더 하는 거. 그죠? 1시간 10분 더 해보세요. 1시간 10분. 되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그럼 여러분들 타임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어디에 대입을 시켜도 다 설계가 가능하죠. 기초지만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모스 천점 받고 합격을 하더라도 아, 이거 안 써봤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알고 나면 뭐 이렇게 쉬운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더라. 자, 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MT 함수를 안 했거든요. 제모함수 시험에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잠시 재떨해 봅니다. 깔끔하게 컨트롤 N 눌려가지고 새로운 워크시트 한 개, 여러분 PMT 나오니까 이거 데이터가 없네, PMT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 컨트롤 키 누르고 N자 눌리세요. U. 자, 재떨해 보세요. 여기에 대출, A1의 대출금, 대출 금액. 자, 여러분들 1억 했습니다. 02, 여러분들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은 공이 8개죠. 1억. 1억이고요. 1억을 대출했어요. 대출.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1, 2억, 뭐든 할 때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그 연이율이, 뭐 6% 합시다. 뭐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6에서 8%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10% 넘어갈 수도 있고. 제2금융권이 아니면 1금융권은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뭐 약간 이자가 틀린데 상환기간 여러분들 5년이라 할까요? 이건 연수입니다. 그리고 그 뭘 구할 거냐면 늘 한 달에 불입할 금액, 불입금. 그럼 이럴 때 내가 한 달에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씩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의 패턴이야보다는 PMT 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PMT 공식을 좀 적어드리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PMT는 요겁니다. 연이율, 기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납입 시점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대출했을 때나 상품을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금액을 구하는 니다 연이율 같은 경우는 1년 이자입니까? 한 달 불입이니까 한 달 이자로 바꿔 해서 나누기 10이고요. 기간이 연단이면 한 달을 벌니까 곱하기 12, 12개월, 개월수로 가야 되죠. 네, 맞잖아요. 5년 상환이면 여러분 60개월에 대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재 가치는 빌린, 미래 가치는 다 갖고 남은 돈. 이건 없습니다, 생명이. 갚을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납입자비 기초면 1이고 기말은 0이거든요. 매달 월 초에 돈을 낼 수가 있고 말일에 돈을 낸다면 이자가 좀 틀려지죠. 근데 기말은 생략입니다. 이 기초라는 전자에 한번 해요. 기초라는 전자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율은 나누기 10이고, 기간은 곱하기 10입니다. 연 단위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연에서 PMT는 여러분들 페이먼트라는 약자인데 지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발로 열고. 그러면 여러분들 1억 빌렸네요. 여기 바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뭡니까? 제일 처음에 연이율이죠. 잘못했습니다. 이율이니까 연이율 찍고 나누기 12. 콤마. 기간은 5년 상환이죠. 5 곱하기 12달. 콤마. 현재 가치는 빌린 돈입니다. 대출 금액. 근데 엄수가 모양이 맞습니다. 불이발 돈이니까 미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생략. 콤마. 기초라면 1을 넣고 기말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얼마나 해야 돼요? 한 달에 192만 3,662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90만 넘죠? 5년 동안 갚으면 1억을 갚죠. 자, 여기 시험이에요. 어, 나누기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야는 불이발적 빌린 돈. 야는 남은 돈 없고 생략. 기초면 1, 기말은 0.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기초는 1인데 기말일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0을 넣어볼까요? 생략한다면 R을 가로 담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이면 기말은 좀 돈이 올라가죠? 기초보다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PMT 하면서 또 시험에 나오니까 이 공식 제가 그 프린트물에 PMT 공식 적어놨죠? 그거 보면서 이 예를 가지고 지금 우리 책에는 예가 없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럴 때 쓰는 함수다. 자, 여기까지 함수가 좀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정리를 대체적으로 해드렸고, 자, 뭐 시간상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종강이거든요. 그때는 3시간 동안 기능을 밟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